과학기술 7강 에이전트. 일단 문단 번호부터 쓸게요. 몇 개 문단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가봅시다. 하나, 둘, 여기 문단이 되게 길어요. 셋, 네 문단. 자, 총 5개 문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총 5개 문단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몇 번째 문단이 너무 기냐면 이 세 번째 문단이 너무 길어. 세 번째 문단이랬네. 이 두 번째 문단이 너무 길어. 그러니까 하나의 문단이 이렇게 길다는 얘기는 하나의 형식 문단 안에 내용 문단으로 쪼개지는 것들이 있다는 거야. 그럴 경우 어떤 것들이냐? 병렬적, 첫째, 둘째, 셋째. 또는 얘는 이렇게 대상을 병렬적으로 나올리는 경우가 더 많아. 그래서 지금 문단이 길다고 해서 막 복잡한 내용을 얽힌 게 아니라 딱딱 끊어지는 구분선이 있으니까 그 구분에 생각하면서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문단부터 가볼게요. 선생님이 뭐라 그랬냐? 첫 번째 문단에서는 화제나 논제를 제시해 주는 거야. 나 이 글에서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겠다. 에어컨 껐니? 그래, 좀 이따 틀자. 에어컨 끄면 안 되는데, 자는데, 애들. 자. 잠깐 머리가 정지됐어. 갑자기. 자. 첫 번째 문단에서는 화제나 논제가 제시되니까 그것만 찾으면 돼.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나올 내용이 중요한 거야. 항상 거기에 포인트를 맞춰두도록 해. 읽어 가볼게요. 자, 읽어 갑시다. 에이전트의 개념이 나옵니다. 에이전트란 컴퓨터 분야에서 사람 대신 단순하고 반복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자동화 시스템을 말한다. 그래요. 결국 에이전트는 자동화 시스템입니다. 이걸 에이전트라고 불러요. 대신 복잡한 게 아니라 단순하고 반복적인 업무를 처리해 주는 걸 이런 자동화 시스템을 에이전트라고 부른다는 거야. 자, 에이전트는 기본적으로 인간의 오감에 해당하는 감지기를 통해서 외부 환경을 지각하고 전기 에너지를 가하여 원하는 동작을 작동시키는 작동기들을 통해서 환경에 대한 동작을 수행한다 라고 말했어. 자, 이게 말이 조금 어렵겠지만 체크를 몇 개 하고 갈게요. 에이전트는 기본적으로 인간의 오감에 해당하는 감지기를 통해서 하니까 감지기야. 그러면 에이전트는 반드시 뭐가 있겠냐? 감지기가 있다는 거야. 감지기를 통해서 외부 환경을 지각하는 거야. 그리고 전기적 에너지를 가하여 원하는 동작을 작동시키는 작동기들을 통해서 그 뭐도 있겠니? 작동기들도 있겠지. 작동기들을 통해서 환경에 대해 어떤 동작을 수행하는 것 이렇게 되는 거야. 다시 감지기를 통해서 인간의 오감에 해당해 먹고 마시고 뭐 이렇게 만지는 오감 받아들여서 전기적 에너지를 가해서 원하는 동작을 작동시키는 작동기들을 통해서 동작을 수행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작동 원리겠죠. 에이전트의 작동 원리입니다. 다음, 최근에는 에이전트가 그동안 사람만이 담당해오던 지능적인 사고가 필요한 업무도 대행하고 있다. 이제는 지능적인 것도 한대요. 그 전에는 아까 얘기했지만 단순하고 반복적인 업무였는데 이제는 요즘 들어서는 지능적인 사고가 필요한 업무도 대행하고 있대. 이는 에이전트의 인공지능의 결합함으로써 가능해졌는데 이를 지능형 에이전트라고 한다. 그래서 지능형 에이전트 동그라미가 되겠죠? 지능형 에이전트라고 한다. 지능형 에이전트는 최상의 결과를 내도록 행동하는 합리적 에이전트 접근 방식을 취한다. 합리적 에이전트는 또 합리적 에이전트가 나와 있네요. 합리적 에이전트는 환경이 실제로 어떻게 변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성공의 기지를 제시하는 성과 측도에 근거해 감지기를 통해 지각한 모든 정보에 해당하는 지각열과 에이전트의 내장 지식에 의존하여, 그러면 여기서 두 가지에 의존한 겁니다. 첫 번째 지각열, 외부적 감각기관을 통해서 얻은 지각열, 여기에다가 에이전트의 내장 지식, 이 두 가지에 의존해서 성과 기준에 부합할 만한 동작을 선택하는 것이야. 에이전트가 선택한 동작은 에이전트의 외부 환경 상태를 변화시킨다라고 했어요. 이렇게 한번 가보면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에이전트가 뭔지 설명해 줬어요. 에이전트는 자동화 시스템이야. 단순하고 반복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걸 자동화 시스템. 에이전트의 작동 원리는 어떠냐면 감지기에 의해서 외부 환경을 지각해요. 그리고 전기 신호를 통해서 작동기들을 통해서 어떤 동작을 수행하는 거야. 이게
에이전트의 개념, 에이전트의 동작 원리야. 그런데 요즘은 뭐가 지능적 사고가 필요한 업무도 대응하고 있는 거야. 이런 걸 무슨 에이전트라고 불러? 지능형 에이전트라고 부르는 거야. 이렇게. 그럼 지능형 에이전트는 이제 합리적 그 중에 하나가 합리적 에이전트인데 환경이 어떻게 변하는 것인지 바람직한지 성공의 기준을 제시해서 성과 측도에 근거해서 감지기를 통해 들어온 지각열, 외부에서는 지각열, 그리고 내장 지식 이걸 통해서 합리적인 동작을 선택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그 동작은 외부 환경의 상태를 변화시킨다는 거지. 이렇게 돼. 자, 정리 한번 가볼게. 니네 책에는 빈칸도 되어 있죠? 자, 에이전트는 사람 대신 단순 반복적인 업무를 자동으로 수행하는 시스템. 이걸 에이전트라고 부릅니다. 감지기를 통해서 외부 환경을 지각하는 거야. 감지기를 통해서. 그리고 작동기를 통해서 환경의 동작을 수행합니다. 이거 기본이야. 그런데 최근에는 지능적 사고가 필요한 업무도 수행하는 지능형 에이전트가 등장하게 됐어요. 지능형 에이전트는 인공지능이 결합된 형태로 합리적 에이전트 접근 방식을 따릅니다. 합리적 에이전트 접근 방식을 따른대요. 근데 이 합리적 에이전트는 뭐냐? 성과 측도에 따라 최적의 행동을 선택하는 거야. 최적의 행동을 선택하는 거야. 그러면 최적의 행동을 선택할 때 얻는 게 필요한 게 뭐냐? 두 가지야. 첫 번째, 감지기를 통해 얻은 지각열. 그 다음, 내장 지식. 얘를 바탕으로 성과 기준에 부합하는 동작들을 결정하는 것이지. 그리고 나서 이런 에이전트 행동은 외부 환경의 상태를 변화시킨다라고 보는 거죠. 여기는 에이전트의 개념과 에이전트의 작동 원리, 그리고 최근 지능형 에이전트의 작동 원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와 있고 두 번째 문단 가볼까? 두 번째 문단이 되게 길다고 했죠? 긴다는 얘기는 내용이 병렬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고 했어. 동작을 선택하는 기본적인 에이전트 프로그램에는 단순 반사 에이전트, 모형 기반 에이전트, 목표 기반 에이전트, 효용 기반 에이전트 등이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왜냐면 무조건 밑줄이죠. 그럼 이 두 번째 문단에서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얘기해 준다는 거야. 그래서 문단이 긴 거야. 그럼 여기서 하나씩 나가겠죠? 첫 번째 단순 반사 에이전트부터 시작해서 모형 기반 에이전트, 목표 기반 에이전트, 효용 기반 에이전트 각각 쭉 나열해서 설명해 줄 거야. 이렇게 되면 두 번째 문단이 길더라도 크게 부담은 없지. 자, 두 번째 문단 가자. 단순 반사 에이전트는, 자, 네모 칠게요. 단순 반사 에이전트는 지각열에서, 자, 지각열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이렇게 갑자기 지각열이 나오면, 지각열이 뭐였지? 이렇게 헷갈리게 돼. 근데 지각열 앞에 나와 있어요. 뭘 지각열이라고 하죠? 앞에서 지각열 나왔잖아. 뭘 지각열이라고 해? 감지기를 통해 지각한 모든 정보예요. 지각열은 에이전트가 감지기를 통해서 얻은 모든 정보, 이걸 지각열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감지기를 통해서 얻은 외부 정보를 지각열이라고 부르는 거야. 지금 지각열에서 항상 현재 지각에만 근거해서 동작을 선택할 뿐 나머지 지각은 무시한다. 그래서 관측을 불가능해 하는 요인이 조금만 있어도 적절한 동작을 하지 못하게 된다. 이건 단순 반사. 단순 반사는 항상 현재 지각에만 근거해서 동작을 선택하는, 현재 들어오는 지각을 통해서만, 현재 것만. 이런 거지. 옆에서 뭐가 물건이 오면 도장 찍는 거야. 탕. 물건 자극이 오면 탕 찍는 거야. 안 오면 안 찍어. 그냥 오면 찍어. 이거야. 단순 반사하잖아. 그래서 항상 현재 지각에만 근거해서 동작을 선택하는 거야. 옆에 자동문 같은 거겠지. 뭐가 감지기 센서에 뭐가 틱 들어와. 문 열려. 없으면 닫혀. 찍 들어와. 열려. 이거야. 이게 단순 반사 에이전트야. 현재 자극에 의해서만 들어오는 거니까. 다음, 관측을 불가능한 요인이 조금만 있어도 적절한 동작을 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거죠. 다음, 모형 기반 에이전트는 두 번째가 모형 기반 에이전트죠. 네모. 모형을 활용하여 시간의 흐름에 따라 환경 상태를 갱신하여 지각한다. 이런 거야. 그러니까 모형을 활용해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시간이 흘러가는 데 따라서 환경 상태를 계속 개선하는 거야. 환경 상태를 개선하는 거야. 좀 더 읽어볼게요. 환경 상태를 갱신하여 지각하는. 이를 위해서는 두 종류의 지식을 에이전트 프로그램에 넣어야 한대. 이것도 할게요. 환경 상태를 갱신해서 지각하는데
두 종류의 지식을 에이전트 프로그램에 넣어야 돼요. 첫째는 전이 모형으로, 첫째는 전이 모형으로, 얘가 뭐냐? 환경의 작동 방식에 관한 지식이야. 환경의 작동 방식에 관한 지식. 이 지식은 다시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에이전트가 수행한 동작의 효과 부분과 에이전트가 수행한 동작의 효과 부분이야. 에이전트가 어떤 동작을 했을 때 나타나는 효과. 또 하나는 에이전트의 동작과 무관하게 날씨 변화와 같이 독립적으로 환경이 변하는 부분이야. 에이전트에 의해서 변하는 부분과 독립적으로 환경이 변하는 부분, 이거야. 이게 해당하는 게 뭐라고? 이게 전이 모형이야. 다시, 모형 기반 에이전트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환경 상태를 갱신해서 지각하는 거야. 갱신하는 거야. 환경 상태를 갱신해서 지각하는 건데, 이를 위해서는 두 가지 종류의 지식을 에이전트에 넣어야 되는데, 첫 번째 지식이 전이 모형이야. 전이 모형은 환경의 작동 방식이야. 환경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여기는 다시 두 개야. 에이전트에 의해서 작동하는 환경 부분과 에이전트하고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변하는 환경 부분이야. 이 두 가지지. 좀 더 가볼게. 둘째는 전이 모형이었고, 둘째는 감지기 모형이야. 첫째가 뭐라고요? 첫째가 전이 모형, 그리고 둘째가 감지기 모형으로 비와 눈이 오는 것과 같은 환경의 상태가 에이전트들의 지각들로 어떻게 반응되는가와 같은 방법에 관한 지식인 거야. 다시 밑줄 한번 해볼게요. 얘는 환경 상태가 에이전트의 지각들로 어떻게 반영되는가와 같은 방법에 관한 지식. 앞에서 전이 모형은 뭐에 대한 지식이라고? 환경의 작동 방식이야. 환경의 작동 방식에 대한 지식은 전이 모형. 두 번째, 감지기 모형은 환경의 상태가 에이전트들에게 어떻게 반영되는지의 방법이야. 다시, 전이 모형은 환경의 작동 방식. 감지기잖아, 감지기. 감지기 모형은 환경을 감지하는 거잖아. 어떤 방식으로 감지하는가 방법. 요 두 가지로 나눈다는 거야. 자, 그런데 에이전트에는 이러한 현재 상태에 관한 지식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바람직한 상황들에 해당하는 목표에 대한 정보도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잠깐 잘라갈게요. 그런 데부터 잘라갈게요.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나온 게 뭐냐면 단순 반사 에이전트, 두 번째가 모형 기반 에이전트야. 여기 두 개만 먼저 가볼게요. 자, 기본적인 에이전트 프로그램 종류는 단순 반사, 모형 기반, 목표 기반, 효용 기반 에이전트가 있어. 첫 번째 단순 반사 에이전트는 현재 지각만을 기반으로 동작을 선택하고 과거 정보는 무시해. 과거 정보 무시하는 거야. 이게 단순 반사 에이전트야. 현재 지각만을 기반으로 하고요. 과거 정보는 무시합니다. 이게 단순 반사 에이전트예요. 두 번째, 모형 기반 에이전트는 환경의 상태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갱신해요. 시간에 따라 갱신하는 거야. 갱신해서 지각하는 거야. 근데 이를 위해서는 두 가지 지식이 필요한데, 첫 번째가 전이 모형, 두 번째가 감지기 모형이야. 전이 모형, 니네 거랑 선생님 거랑 다르지? 선생님 여기다 글씨를 좀 뭔가 추가했던 기억이 있어. 맞지? 아까 작업하다가 좀 더 추가했어. 전이 모형은 뭐의 작동 방식? 환경의 작동 방식이야. 이거 환경의 작동 방식인데, 여기는 다시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가 에이전트의 동작으로 인한 효과, 두 번째가 독립적인 변화, 이 두 가지로 나누는 거고, 감지기 모형은 환경 상태가 작동기로 지각하는 방법이야. 환경 상태가 지각으로 반영되는 방식과 관련된 거. 이 두 가지가 뭐라고? 모형 기반 에이전트야. 우리가 여기까지 읽은 거야. 여기까지. 모형 기반 에이전트. 이렇게. 여기 두 문단이 조금 어려워. 자꾸 반복해서 읽어보면 그렇게 또 어렵진 않아. 자, 다시 가볼게. 그래서 전이 모형하고 감지기 모형이야. 그래서 감지기 모형은 에이전트들이 환경 상태를 지각들로 어떻게 반영하는 것 같은 방법, 여기에 해당하는 거고. 자, 그런데 에이전트의 이러한 현재 상태에 관한 지식뿐만 아니라 앞으로 바람직한 상황들에 해당하는 목표에 대한 정보도 필요해.
지금까지가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에 대한 정보도 필요하다고. 가령 무인으로 움직이는 택시의 에이전트라면 택시가 가는 목적지가 에이전트가 도달하는 목표라고 할 수 있을 거야. 목표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 가다가 사람이 나오면 피해. 신호등이 나오면 기다려. 이런 것들이겠죠. 그러면 대부분 여기서는 이렇게 막 나올 거 아니야. 근데 목표가 있어, 얘는. 목표가 어디? 집에까지 가야 돼. 그래서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지. 목표 기반 에이전트는 이게 목표 기반 에이전트야. 위에 모형 기반 에이전트에 쓰인 것들 있죠. 앞에 거, 이 앞에 게 모형 기반 에이전트야. 모형 기반 에이전트에 쓰인 것과 동일한 지식과 목표에 대한 정보를 결합한 거야. 쉽게 말하면 얘는 이거 모형 기반 에이전트에 쓰는 것과 동일한 지식 몇 가지 있었지? 앞에서 지식 몇 가지? 두 가지. 전이 모형과 또 뭐 감지기 모형 두 가지 있었지? 그러면 첫 번째 전이 모형 뭐야? 환경에 대한 정보잖아. 환경에 대한 정보. 전이 모형이. 환경에 대한 정보인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에이전트의 효과에 의한 환경. 두 번째가 독립적인 환경. 이렇게 되는 거야. 그거에 대한 지식과 여기에 뭐가 결합해? 목표에 대한 정보를 결합해. 목표에 대한 정보를 결합해서 목표를 달성하는 동작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이러한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지식이 명시적으로 표현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지식을 수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목표 기반 에이전트는 유연한 면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목표 기반 에이전트는요, 의사결정을 지원한 지식이 명시적으로 표현돼요. 또 그러한 지식을 뭐 할 수 있어? 수정할 수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목표 기반 에이전트는 뭘 가지고 있다? 유연한 면이 있다라고 했어요. 이렇게. 그런데 목표 기반 에이전트에서 목표의 달성 여부는 단지 만족 상태인지 불만족 상태인지만 제공할 뿐이다 라고 했죠. 여기는 이제 목표 기반 에이전트의 한계가 되겠죠. 자, 이게 처음에는 좀 힘들어도 자꾸 읽다 보면 도움이 돼. 내신에서 독서가 나오면 그 당시에서 정보를 처리해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정보를 처리할 시간이 미리 주어지는 거야. 자, 에이전트 첫 번째 단순 반사 에이전트야. 현재 자극에서만 하는 거지. 현재 자극에서만 그 행동을 하는 거야. 그쵸?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무슨 에이전트? 모형 기반 에이전트지. 모형 기반 에이전트는 시간을 흐름에 따라서 환경의 정보를 어떻게 갱신하는 거야. 그게 목표 기반 모형 기반 에이전트야. 근데 갱신하기 위해서 지식이 두 가지가 필요해. 첫 번째가 전이 모형. 두 번째가 감지기 모형이야. 전이 모형은 환경이야, 환경의 작동 방식. 근데 그거 다시 두 개로 나눌 수 있지. 두 개로 나눌 수 있어. 첫 번째 뭐에 대한 거? 에이전트의 작동에 의한 효과. 두 번째는 독립적인 환경. 이 두 가지고. 그 다음에 감지기 모형은 감지기가 그걸 어떻게 지각하는지에 대한 방식과 관련된 거. 요게 두 가지 지식이었어. 이 두 가지 지식. 근데 목표 기반 에이전트는 이 두 가지 지식에다가 목표에 대한 정보를 결합한 거야. 목표에 대한 지식을 결합해. 근데 얘는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지식이 명시적으로 표현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지식을 수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되게 유의하는 면이 있다. 이렇게 된 거야. 자, 옆에 다시 가볼게요. 자, 목표 기반 에이전트. 자, 목표 기반 에이전트는 모형 기반 지식에다가, 아까 했잖아. 모형 기반 지식 두 가지 지식에다가 목표 정보를 추가하여 목표 달성 동작을 선택하는 거지. 이거야. 목표 기반 에이전트는 지식을 명시적으로 표현하고 수정할 수 있어서 뭐가 있다? 유연성이 있다. 이렇게 됩니다. 목표 기반 에이전트는 모형 기반 에이전트에 목표 정보를 추가. 그 다음 목표 기반 에이전트는 지식을 명시적으로 표현하고 수정할 수 있다 해서 유연성이 있다. 이렇게. 하지만 문제도 있어요. 그러나 목표 기반 에이전트는 목표의 달성 여부만 판단할 뿐 우선순위나 정도는 평가하지 않는다는 거. 아까 택시 있었지? 택시의 목표 기반 에이전트는 내가 좌회전을 했을 때 뭐가 나타나. 그럼 그거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야. 비가 와. 그럼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이게 모형 기반 에이전트야. 그치? 근데 거기는 목표가 없잖아. 그냥 그거 나오면 그렇게만 하는 거야. 근데 목표 기반은 어디를 가라라고 말을 해. 그러면 뭐가 나올 때 어디를 가고 어디를 향해서 계속 가는 거야. 이게 목표 기반 에이전트야. 근데 목표 기반 에이전트는 한계가 뭐냐면 집에 도착만 하면 돼.
집에 도착만 하면 되는 거야. 자율주행. 도착만 하면 성공인 거야. 그래서 우선순위, 어떻게 가는 게 더 빠른가? 어떻게 가는 게 더 안전한가? 이런 거에 대한 평가는 내리지 않는다는 거야. 이게 목표 기반 에이전트에 대한 설명이야. 알겠어요? 이렇게. 많이 어렵지. 근데 아까 여기서 택시가 나왔으니까 생각해 보는 거야. 택시 단순, 처음에 이제, 막 헷갈려. 막 이름도 비슷하니까. 처음에 단순 반사 에이전트야. 빨간불이야. 차서! 이거야. 단순 반사는. 그러다가 두 번째는 환경에 대한 작동 방식이니까 좌회전하면 뭐가 있어? 사람이 나타나면 뭐 해야 돼?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나오겠지. 거기다가 그렇게만 했는데 거기다 어디까지 도착하라는 목표지를 지어주는 거야. 근데 목표 지향을 하게 되면 문제가 되는 건 뭐야? 성공 여부, 도착했느냐 도착하지 않았느냐만 판단할 뿐이지 얼마나 빨리 도착했는지, 얼마나 안전하게 도착했는지, 얼마나 단거리로 도착했는지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을 해주지 않는다는 거지. 자, 다음 마지막 에이전트가 하나 더 나오겠죠? 그래서 나오는 게 효용 기반 에이전트야. 효용 기반 에이전트인데 얘는 성과 척도를 내장하여, 성과의 정도를 내장하여 그 상태가 얼마나 바람직한지 성과 척도에 따른 성과 측정치로 구체화할 수 있다. 서로 다른 동작들의 결과를 비교하여 더 유용한 동작을 선택한다. 무인으로 움직이는 택시가 목적지에 도달하는 여러 방법 중 더 우월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뭐라고? 효용 기반 에이전트야. 아까 목표 기반은 뭐라고? 도착만 하면 된다고 했잖아. 이 효용 기반 에이전트는 여러 방법 중 더 우월한 방법, 더 안전한 방법, 더 시간을 줄이는 방법, 뭐 수많은 방법도 있겠지. 그걸 선택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지. 그래서 얘는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 성과 척도를 내장해. 성과 척도. 성과 척도라는 건 뭐니? 성과를 얼만큼 달성했는지 정도치를 내장한다는 거지. 그래서 그 상태가 얼마나 바람직한지를 성과 척도에 따른 성과 측정치로 구체화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더 바람직하다. 수치로. 이렇게 가는 게 바람직한 게 100이라, 가장 바람직한 게 100이라면 1로 가면 60, 1로 가는 40. 그럼 어디로 가? 60으로 가는 거야. 1로 가면 60, 1로 가면 40, 또 어디로 가? 60으로 가는 거지. 이게 성과 척도에 따른 성과 측정치로 구체화할 수 있어. 그래서 서로 다른 동작들을 비교하는 거야. 1로 가면 60, 1로 가면 40 이렇게. 비교해서 더 유용한 동작을 선택하는 거지. 그러면서 더 우월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야. 이렇게 됐죠? 이렇게. 그러면 효용 기반 에이전트 가볼게요. 자, 목표 기반 에이전트는 모형 기반 지식에다가 목표 정보를 추가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에이전트는 지식을 명시적으로 표현하는 거고 수정할 수 있어서 유연성이 있는 것이고, 그러나 목표 기반 에이전트는 목표 달성 여부만 판단할 뿐 우선순위나 정도는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효용 기반 에이전트는 성과 척도를 내장하여 상태의 바람직한 정도를 수치로 나타내고 더 나은 결과를 선택하게 된다가 되는 거죠. 이게 효용. 이게 효용 기반 에이전트가 되겠습니다. 이게 두 번째 문단이었어요. 두 번째 문단이 좀 길어요. 자, 다음 세 번째. 왜? 왜 안 꺼져? 꺼지기 싫은가 본데? 추워? 등골이 시크네? 자, 다음 갈게요. 자, 세 번째 문단 갑니다. 현재 인공지능 분야에서 이러한 에이전트 프로그램을 구현하는 방법으로 선호되는 것은 학습하는 기계를 구축한 후 그 기계를 가르치는 방식이다. 이렇게. 그럼 인공지능 분야에서 이런 에이전트 프로그램을 구현하는 방법으로 선호되는 것은 학습하는 기계를 구축한 후 그 기계를 가르치는 거야. 일단 먼저 학습하는 기계를 만들어. 그리고 나서 그 기계를 뭐해? 가르치는 방식입니다. 학습할 수 있는 기계를 만들고 거기다 계속 가르치는 거야.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데이터가 쌓이면 얘가 더 나은 방식으로 운용되겠죠? 동작을 선택하는 기본적인 에이전트 프로그램도 학습하는 에이전트로 구축할 수 있다. 에이전트는 학습을 통해 미리 알지 못하는 환경에서도 작동할 수 있으며라는 말은 and예요. 그래서 학습을 통해서 미리 알지 못하는 환경에서도 작동할 수 있으며
초기 지식으로 가능한 수준 이상으로 유연해질 수 있다. 자, 알지 못한 환경에서도 작동할 수 있죠. 학습을 통해서. 또 초기 지식으로 가능한 수준 이상으로 유능해질 수 있다는 거야. 이게 에이전트 학습이죠. 일단 에이전트가 자신이 접한 환경을 충분히 경험하고 나면 에이전트는 지식을 갱신하며 행동을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따라서 여기 봐요. 일단 학습하는 기계를 구축해. 그리고 그 기계를 가르치는 방식인 거야. 그래서 학습을 통해 미리 알지 못한 환경에서 작동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또 초기에 지식 가능한 수준 이상으로 유능해질 수도 있어. 그러면 일단 에이전트가 자신이 접한 환경을 충분히 경험을 해. 이럴 땐 이렇게 할 수 있구나. 이건 이렇게 하는 거구나. 충분히 경험하고 나면 에이전트는 지식을 갱신해서 행동을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거야. 지식을 갱신해서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거야. 따라서 학습 능력을 주입하면 한 종류의 합리적 에이전트가 아주 다양한 환경들에서 성공적인 동작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학습을 하는 이유야. 학습 에이전트를 쓰는 이유는 뭐냐? 한 종류의 합리적 에이전트가 아주 다양한 환경들에서 성공적으로 동작을 선택할 수 있게 돼. 자, 여기 가볼게. 현재 인공지능 분야에서 선호되는 학습에는 학습하는 기계를 구축하고 가르치는 방식이다. 학습하는 기계를 구축해 그리고 가르치는 방식이 선호됩니다. 기본적인 에이전트 프로그램들도 학습하는 에이전트로 구현할 수 있는데 학습을 통해 에이전트는 미지의 환경에서도 작동이 가능해. 알지 못하는 환경에서도 작동할 수 있어. 학습을 통해서. 또 초기 지식 이상의 유능한 행동을 학습으로 얻을 수도 있어요. 그러려면 환경 경험을 쌓아야 돼. 환경 경험을 쌓인 에이전트는 지식을 갱신하며 동작을 선택한다는 거지. 학습 능력이 있는 합리적 에이전트는 다양한 환경에서 성공적인 동작을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에이전트에다가 학습 능력을 가미한 거지. 그래서 학습할 수 있는 기계를 구축하고 거기다가 뭘 한다는 거야? 학습을 시키는 거죠. 이렇게. 이게 이제 학습하는 에이전트의 특징입니다. 이렇게. 네 번째입니다. 여기가 학습하는 에이전트는 크게 학습 요소, 비평자, 수행 요소, 문제 생성기라는 네 가지 개념적 구성 요소로 나눈다라고 했으니까 얘는 그냥 밑줄. 학습하는 에이전트는 크게 학습 요소, 비평자, 수행 요소, 문제 생성기라는 네 가지 개념적 구성 요소로 나눠진단 말이야. 그럼 각각에 대한 설명이 나오겠죠? 일단 비평자에 대한 설명 나올 거고, 학습 요소에 대한 설명 나올 거고, 비평자에 대한 설명 나올 거고, 수행 요소, 문제 생성기 개념 쭉 나올 거야. 자, 가볼게. 학습의 진척을 책임지는 학습 요소는 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학습 요소. 에이전트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에 관해 비평자가 제공한 피드백의 기초에서 이후에 더 잘하려면 외부 동작의 선택을 책임지는 수행 요소를 어떻게 수정해야 될지 결정한다 이거야. 복잡하지만 쉽게 생각해. 이거 비평자가 제공한 피드백이잖아. 비평자에 대한 설명은 좀 이따 나올 거야. 어쨌든 피드백의 기초에서 더 잘하려면 수행 요소를 어떻게 수정해야 하는지 결정하는 거야. 이거야. 피드백을 받아들여서 어떻게 하면 수행 요소를 어떻게 수정해야 하는지 결정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수행 요소는 뒤에 나와. 그래서 이거 아예 하고 설명할까? 좀 더 가보자. 감지기에 의한 지각들 자체는 에이전트가 얼마나 성공적인지 말해주지 않으므로 비평자가 꼭 필요하다라고 했죠. 학습 요소는 수행 요소의 그 어떤 지식이라도 변경할 수 있고 비평자는 이 비평자가 나와. 고정된 어떤 성과 기준에 근거해서 에이전트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학습 요소에 알려준다라고 했죠. 이게 본문에서는 뭐라고 나왔냐면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학습 요소에 알려준다라고 했는데 얘 피드백이라고 하는 거야. 피드백. 여기서 보면 순서는 일단 이거야. 제일 먼저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학습 요소 비평자에 나와 있잖아. 일단 비평자가 있어야 돼. 비평자가 고정된 어떤 기준이 있지. 기준에 근거해서 에이전트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학습 요소에 알려줘. 학습 요소에 알려주는 거야. 알려주면 얘는
비평자가 제공한 피드백의 기초에서 이후에 더 잘하려면 외부 동작 선택을 책임지는 수행 요소라고 했잖아. 그럼 수행 요소가 하는 얘기는 뭐냐? 외부 동작 선택을 책임지는 거야. 이 수행 요소한테 야 이렇게 수정해 저렇게 수정해 하는지를 결정해 주는 거야. 이게 비평자 거쳐서 학습 요소 가면 학습 요소에서는 어디로 가? 수행 요소로 가는 거야. 이렇게 수행 요소 좀 이따 또 가보자. 그러면 수행 요소는 여기 또 수행 요소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위해서 남겨둔 거야. 수행 요소는 앞서 언급한 동작을 선택하는 에이전트 전체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수행 요소는 동작을 선택하는 거야. 이렇게 선택할 건지 이렇게 선택할 건지 결정할 거야. 그렇죠? 자, 비평자가 딱 봐. 비평자가 봤더니 아 여기서 이렇게 갔네. 여기서 이렇게 갔네. 피드백을 너 잘했어. 이건 잘하지 못했어. 그럼 걔는 누구한테 보내? 누구한테 보내? 비평자가 누구한테 보내? 학습 요소한테 보내지. 그러면 학습 요소는 비평자의 피드백을 받아. 그래서 아 이후에 더 잘하려면 수행 요소에 네가 이런 선택을 해야 되겠구나 하고 수행 요소한테 보내주는 거야. 그러잖아 그거. 그러면 수행 요소 보내주면 수행 요소는 앞서 언급한 동작을 선택하는 에이전트 전체에 해당하는 것으로 지각이 입력되면 동작을 결정하고 실제 동작을 일으키는 기계인 발동기에 전달하는 거지. 그러면 수행 요소는 어디에 전달해? 이제 발동기에 전달하는 거야. 이렇게. 여기서 수행 요소까지 했죠? 이렇게. 그 다음에 문제 생성기는 나와. 문제 생성기. 문제 생성기는 학습 요소에 학습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새롭게 배울 점이 있는 경험으로 이어질 동작들을 수행 요소에 제시한다라는 거야. 그러면 문제 생성기는 얘가 하는 역할은 뭐냐? 배울 점이 있는 경험으로 이어질 동작들을 수행 요소에 제시하는 거야. 야 이렇게 가면 좀 배울 수 있지 않을까? 또 이렇게 가는 게 너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걸 해주는 게 문제 생성기라는 거야. 만일 수행 요소가 독자적으로 움직인다면 수행 요소는 현재 아는 한도에서 계속해서 최상의 동작들을 유지할 것이란 말이야. 왜? 수행 요소가 독자적으로 움직인다면 기존에 알고 있는 중에서 최선의 방법을 선택해서 갈 거야. 응? 그러나 만일 에이전트가 단기적으로는 다소 덜 최적적일 수 있는 동작들을 수행하는 탐험을 한다면 야 이렇게 가는데 맨날 정해진 길로만 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렇게 한번 가볼까? 이렇게 한번 가볼까? 새로운 경험을 해보는 거야. 그래서 단기적으로 다소 덜 최적일 수 있는 동작들을 수행하는 탐험을 해. 이 탐험을 하게 해주는 게 뭐라는 거야? 배울 때 경험 이런 동작을 수행요소 제시하는 얘가 문제 생성기야. 장기적으로 더 나은 동작을 발견할 가능성이 있지? 그래서 문제 생성기의 의무는 장기적으로 더 나은 동작을 발견할 수 있도록 탐험적 동작들을 제시하는 것이다 라고 했죠. 그럼 얘는 한 번 더 장기적으로 더 나은 동작들을 발견할 수 있도록 탐험적 동작들을 제시하는 것. 이게 문제 생성기인 거지. 수행 요소도 여기다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수행 요소. 이렇게. 이 과정인 거야. 그러면 다시 맨 처음에 출발은 어디서부터 출발한다고? 어디서부터 출발해? 비평자부터 출발하겠지. 비평자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너 지금 잘하고 있는지,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이거 좀 부족한지, 이걸 누구한테 알려줘? 학습 요소에 알려주는 거야. 맞습니까? 그러면 학습 요소는 뭐예요? 그 피드백, 비평자의 피드백의 기초에서 앞으로 더 잘하려면 수행 요소를 어떻게 수정해야 될지 결정해. 아, 수행 요소를 선택이죠. 수행 요소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선택해 준다는 거야. 수행 요소를 선택해 주는 거야. 그렇죠? 그럼 이렇게 돼. 됐잖아.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수행 요소는 다 됐죠? 그럼 문제 생성기는 뭐냐? 문제 생성기는 지금은 합리적이지 않은 걸로 보이지만 새로운 경험, 탐험을 하게 해주는 거야. 그래서 장기적으로 학습 요소가 학습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새롭게 배울 점이 있는 경험을 어디에? 수행 요소에 제시해 주는 거야. 이렇게 돼. 자, 정리 한번 가보자. 자, 학습하는 에이전트의 개념적 구성 요소 가보자. 4가지 구성 요소, 학습 요소. 비평자의 피드백을 바탕으로 수행 요소를 개선하도록 결정하는 거야. 수행 요소는 이제 동작기들한테, 발동기한테 전달하는 거잖아. 수행 요소를 개선해. 여기서는 이걸 선택하는 게 나을 뻔했어. 뭐 이건, 앞으로는 이럴 때는 이걸 선택해야겠구나. 이렇게. 이게 학습 요소. 비평자는 고정된 성과 기준에 따라서 에이전트의 성과를 평가해. 50%가 안 돼서 좀 부족해. 이건 잘했어. 이걸 제공해 주는 거야. 비평자가 어디에? 학습 요소에.
수행 요소는 뭐냐? 지각을 바탕으로 동작을 선택해. 지각을 바탕으로 동작을 선택하는 거야. 이게 수행 요소야. 그러니까 발동기에 전달하죠. 실제 에이전트 역할이죠. 얘가 선택해. 그럼 문제 생성기는 뭐냐? 학습 목표 달성 후에 새로운 경험을 유도하는 탐험적인 동작을 제시하는 거야. 탐험적인 동작. 이렇게 한번 가보는 게 어때? 당장은 최적의 선택이 아닐지라도 앞으로 더 나은 최적을 탐색할 수 있도록 가능성을 제시하는 게 문제 생성기. 자, 가보. 지각만으로는 에이전트의 성과 판단이 불가능하므로 비평자가 반드시 필요해. 비평자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학습 요소는 수행 요소의 지식 전체를 수정할 수 있어요. 학습 요소는 아까 수정한다고 했잖아. 더 나은 방향을 할 수 있도록 수행 요소 지식 전체를 수정할 수 있어요. 근데 수행 요소만으로는 기존 지식 범위 내에서만 행동하므로 문제 생성기의 탐험이 훨씬 중요하다는 거야.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최적이 아니더라도 탐험적 동작은 장기적 개선을 이끌 수 있다. 이렇게. 여기서 이제 문제 생성기가 꼭 필요하죠. 새로운 탐험을 해보는 거지. 해봤어. 그랬더니 비평자가 말해. 비평자가. 야, 이렇게 가니까 이거 좀 더 나은 것 같고, 이렇게 하니까 좀 안 좋은 것 같아. 얘를 피드백을 수행 요소에 제공해. 그랬더니 수행 요소는 뭐 해? 아, 이렇게 나는 게 좋다고? 알았어. 아니, 학습 요소에 제공해. 그럼 학습 요소는 수행 요소한테 이렇게 하는 게, 이걸 선택하는 게 더 나을 거야. 이걸 선택하는 게 나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줘. 그렇죠? 그럼 수행 요소는 그거에 따라서 다음에 수행을 하겠지? 수행하다가 문제 생성기에서 더 나은 경험을 하도록 이렇게도 한번 가보는 건 어때? 이걸 해줘. 그럼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다시 학습 요소에 보내줘. 학습 요소는 그 피드백을 바탕으로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수행 요소를 개선하고 개선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수행 요소는 그 개선된 내용을 발동기에 전달해. 그럼 선택을 하겠지. 그 선택을 하면 또 뭐해? 거기다 또 문제 생성기가 또 이렇게 한번 가보는 거 어때? 저렇게 한번 가보는 거 어때? 그럼 비평자가 그걸 보면서 그 성과를 측정해. 측정한 내용을 다시 누구한테 줘? 학습 요소에 줘. 학습 요소는 아, 이렇게 하는 거 더 낫다고? 이걸 다시 수행 요소에 줘.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반복되는 거야. 그러면서 학습해 가는 거야. 그렇게 가면서 학습해 가는 거야. 이 학습해 가는 과정을 알겠지? 근데 여기서 없으면 안 될 게 있겠지? 절대 없으면 안 되는 게 비평자하고 뭐가 없으면 안 돼. 문제 생성기가 없으면 안 돼. 문제 생성기가 없으면 기존에 있는 것만 계속 하는 거야. 더 이상 학습이 안 돼. 근데 문제 생성기가 있으니까 새로운 환경으로 갈 수 있도록, 새로운 탐험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거고, 그거에 대한 비평자의 평가가 있어야 돼. 야, 그렇게 하니까 별로야. 이렇게 하니까 좋아. 이것도 있어야 돼. 물론 4개가 다 있어야 되겠지만 학습의 핵심적인 내용은 그렇게 되는 거죠. 자, 됐죠. 마지막 문장 갑시다. 학습하는 에이전트 프로그램의 학습 방법은 다양하다. 그러나 각 학습 방법들을 통한 학습은 하나의 목표가 있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학습을 통해 에이전트의 각 구성 요소를 수정하여 에이전트의 전반적인 성과를 향상하는 과정이다 라고 했죠. 학습의 최종 목표는 뭔데? 에이전트의 전반적인 성과를 향상하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걸 목표로 해서 움직이는 것이라고 보죠. 쉽지가 않네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자. 이거. 방법은 다양하지만 얘는 하나의 목표를 가진 과정으로 볼 수 있고요. 그 목표가 뭐냐? 구성 요소를 수정하여 전체 성과를 향상시키는 거야. 전체 성과를 향상시키는 것이 그 하나의 목표가 돼. 그렇죠? 이렇게. 그 목표로 가는 방법은 다양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에이전트의 첫 번째 문단 다시 한번 가보자. 에이전트의 개념이 나와 있죠. 에이전트의 작동 원리는 감지기를 통해서 외부 환경을 지각하고 정기적인 일을 활하여 원하는 동작을 작동시킨 작동기를 통해서 어떤 환경에 대한 동작을 수행하는 것. 이게 에이전트야. 근데 여기에 여기는 단순하고 반복적인 업무였잖아. 좀 더 지능적인 사고가 필요한 업무도 대응할 수 있는데 그게 지능형 에이전트야. 지능형 에이전트 합리적 에이전트 접근 방식을 취하지. 그런 합리적 에이전트는 지각열이 뭐라 그랬죠? 감지기를 통해서 얻는 정보, 이 지각열과 내장 지식, 이것에 의존해서 외부 환경 상태를 변화시키는 것이야. 이게 합리적 에이전트지. 동작을 선택하는 기본 에이전트 프로그램은 단순 반사, 그 다음에 모형 기반 에이전트, 단순 반사, 모형 기반 에이전트, 그 다음에 목표 기반 에이전트, 효용 기반 에이전트 이렇게 나눈다는 거.
단순 반사는 현재 지각에만 근거해서 어떤 동작을 하는 거. 이게 단순 반사. 모형 기반은 변하는, 시간에 따라 변하는 환경의 상태를 갱신하는 거. 환경의 상태를 갱신해서 지각하는 거야. 그러기 위해서는 두 가지 지식이 필요하다고 했죠. 첫 번째, 전이 모형. 환경의 작동 방식. 환경의 작동 방식이야. 외부 환경의 작동 방식. 근데 이걸 다시 두 개로 나눠지죠. 에이전트에 의해서 에이전트가 수행한 동작의 효과 부분. 에이전트가 이렇게 동작했더니 환경이 어떻게 바뀌더라. 이거. 이게 에이전트가 수행한 동작의 효과 부분이야. 에이전트가 이런 선택을 했더니 환경이 이렇게 바뀌었다. 이런 지식. 또 하나, 에이전트의 선택과 관련 없는 환경. 이 두 가지. 그래서 독립적으로 환경이 변하는 부분. 이거죠. 이게 전이 모형이야. 환경의 작동 방식이야. 에이전트가 선택함에 따라 달라지는 환경이냐? 아니면 원래 독립적인 환경이냐? 이거. 둘째는 감지기 모형. 감지기 모형은 에이전트가 환경 상태가 에이전트들의 지각으로 어떻게 반영되는 것과 같은 방법. 이게 감지기 모형. 이 두 가지 지식이 필요해. 그런데 여기에다가 목표 정보를 집어넣으면 목표 기반 에이전트가 되는 거야. 목표 기반 에이전트는 모형 기반 에이전트에 쓰인 것과 동일한 지식 두 가지였죠. 전이 모형과 작동기 모형, 감지기 모형. 이 두 가지 지식에다가 목표에 대한 정보를 결합하는 거. 어디까지 가라.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러한 목표 기반 에이전트는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지식이 명시적으로 표현되어 있고 그러한 지식을 수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연한 면이 있다라고 했죠. 근데 얘는 도착했느냐 안 도착했느냐만 판단하지 그게 얼만큼 만족 상태 그렇지 뭐를 해주는지 알아? 그 과정에서 얼마나 뭐 효과적인지 이거는 평가하지 못해.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온 게 효용 기반 에이전트가 되는 거야. 얘는 이제 성과 측도를 가지고 있어. 이 동네는 성과가 몇 %다 이런 걸 가지고 있어서 그 결과들을 비교해서 유용한 동작을 선택하는 거지. 이렇게 가도 어차피 집은 가고 이렇게 해도 집은 가. 근데 어떻게 가는 게 더 안전하게 가는 것이야. 여긴 60%, 여기 30%, 20%. 그럼 일로 가는 거지. 이게 효용 기반 에이전트야. 더 만족한 길을 선택하도록 도와주는 것이겠지. 자, 여기 이제 기반 에이전트의 종류고. 그 다음. 에이전트는 요즘 이제 학습하는 에이전트가 나오죠. 학습하는 기계를 만들고 가르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학습을 통해 미리 알지 못하는 환경에도 작동할 수 있고요. 초기 지식으로 가능한 수준 이상으로 유능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 능력을 주입하면 한 종류의 합리적 에이전트가 아주 다양한 환경들에서 성공적인 동작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학습 에이전트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개념적인 구성 요소야. 실제 뭐 장치로 구성되어 있는 게 아니라 개념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야. 첫 번째, 학습 요소. 두 번째, 수행 요소. 그 다음에 비평자, 문제 생성기 이렇게 돼. 출발은 일단 수행 요소가 뭐 수행해서 작동해서 선택하겠지? 그럼 뭐 누가 거기서 판단해? 비평자가 그거에 대한 평가를 내는 피드백을 학습 요소한테 줘. 그럼 학습 요소는 그걸 다시 누구한테 줘? 수행 요소한테 줘. 이렇게 선택해, 이렇게 선택해. 그럼 수행 요소는 가. 근데 이렇게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지식 안에서만 최적의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야. 그럼 더 나아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 문제 생성기가 필요한 거야. 문제 생성기는 문제를 만들어내는 거야. 야,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한번 가보는 건 어때? 이렇게 가면 이렇게 한번 가보는 건 어때? 이거야. 문제 생성기 해주면 수행 요소가 새로운 경험을 하게 만드는 거야. 그럼 다시 피드백에서 비평자가 피드백을 통해서 이렇게 가니까 뭐가 좋고 이렇게 가니까 어떻게 되더라. 그걸 다시 학습 요소한테 주면 학습 요소가 다시 수행 요소한테 주는 거지. 이렇게 하면서 새로운 환경에서 적응할 수 있도록 학습하는 거야. 자, 이렇게 된 거죠. 결국은 아까 이 문제 생성기가 새로운 체험을 하게 되는 건 단기적으로 봤을 땐 합리적이지 못한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땐 훨씬 더 나은 최적의 방안을 탐색할 수 있게 해준다라는 거겠죠. 이런 학습하는 에이전트는 다양하지만 반드시 하나의 목표가 있는 과정으로 볼 수 있고 그 하나의 목표가 뭐냐면 에이전트의 전반적인 성과를 향상시키는 과정이다라고 정리가 되죠. 이렇게. 됐습니까? 좀 어렵지만 내가 이 글을 다시 읽을 때 세세한 내용에 자꾸 보지 말고 큰 틀에서 자꾸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봐야 돼. 그래야지만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어. 됐죠? 좀 쉬어.